철 가장 많이 생기는 질환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무좀 아니겠습니까? 일반 의약품을 가지고 셀프 메디케이션을 할 수도 있는데요. 정확한 사용법을 지키셔야 좀 외용제를 사용할 때 얼마나 많이 써야 되는지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쓰는 라미시라고 카네스텔 D에 무좀균이 있느냐에 따라서 사용하는 기간이 좀 다릅니다. 배언약사의 약꿀팁. 오늘은 진균 외용제의 사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 가장 많이 생기는 질환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무좀 아니겠습니까? 그 무좀이 사실은 여름에 습하고 더워지고 발에서 땀도 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자꾸 이제 재발성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피부 그 각질에 이 진균들이 이렇게 있다가 각지 번식을 하면서 이렇게 번식을 하면서 굉장히 피부를 자극하기 때문에 가려움 증상이 생기고 뭐 물집이라든지 이런 증상들이 생겨서 너무나 괴로운, 그리고 뭐 악취도 나고요, 보기에도 안 좋고 너무나 괴로운 증상이 바로 이 무좀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무좀이 있는 경우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기도 하지만 뭐 일반 의약품을 가지고 셀프 메디케이션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정확한 사용법을 지키셔야 좀 더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오늘 간단하게 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 외용제를 사용할 때 얼마나 많이 써야 되는지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바르고 나면요, 발바닥에 이렇게 바르고 나면 발바닥이 이게 묻을까봐 굉장히 괴롭잖아요. 이게 이렇게 그래서 뒤꿈치 이렇게 들고 다니시기도 하고, 그렇죠? 들고 다니시기도 하고, 양말을 신고 다니시기도 하는데, 사실 가장 많이 쓰는 라미실이라고 하는 테르비나핀의 제제로 테스트가 된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테스트가 되냐면 일정 부위에 라미실 크림을 양을 뭐 20mg에서 보통 90mg까지 양을 달리해서 이렇게 바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며칠간 적용을 시켜봤는데 실제 피부 그 안에 흡수된 농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계산해 봤더니 비슷해요. 무슨 얘기냐면 양을 많이 바른다고 해서 많이 흡수되는 것이 아니다. 결국 흡수가 돼야지만이 효과를 발휘하니까 양을 많이 바른다고 해서 흡수가 되는 게 아니다. 우리가 듬뿍 발라가지고 피부가 번들번들해지게 이렇게 바르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다 많이 흡수되는 게 아니라는 거고, 체표 면적, 많은 넓은 부위에 발랐을 때 흡수가 더 많이 된다. 좁은 부위에 발랐을 때보다. 이렇게 이제 테스트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만약에 일정 부위에 바르시는 거라면은 양을 문질러서 발랐을 때 남지 않은 정도만 바르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그 정도만 발라도 충분하게 흡수가 된다는 거고, 그 이상 바른다고 해서 흡수가 더 많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돼요. 한 피부과 의사 선생님께서 그 인터뷰를 하신 내용이 그 얼마 전에 좀 오래됐는 것 같아요. 실렸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외용제를 바를 때 듬뿍 바르지 마라. 왜냐하면 피부 안쪽에 그 진피 안에 흡수가 돼야 되는데 거기 안에 흡수될 수 있는 양은 일정하다. 여기 그 양 이상은 흡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많이 바른다고 해서 도움이 되는 게 아니니까 바르고 나서 완전히 산뜻해질 정도까지만 발라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을 많이 바르지 말고 바르고 나서는 좀 이렇게 흡수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밟고 다녀도 별 문제가 생길 수 없을 정도까지만 발라주시면 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되고, 이 제제들은 보통 크림이 있고 그다음에 연고가 있고 겔이 있어요. 보통 연고는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연고는 일반적으로 크림이 많이 나오죠. 연고는 굉장히 두꺼운 피부에만 바르기 때문에 연고는 많이 나오진 않고 크림이 많이 나오는데, 크림과 겔에 대해서 좀 이제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크림보다 겔이 조금 더 수용성, 물에 가까운 성질을 가지고 있는 기제인데 두 가지를 같이 썼을 때 흡수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라는 또 이러한 그 내용이 있습니다.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림과 겔은 사실 흡수 면에서 따지는 게 아니라 환부가 어떤 상태이냐에 따라 따지는 게 좋아요. 만약에 그 물이 그 진물 같은 게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다, 가려움증이 좀 심하고 진물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다 하면은 겔을 발라주시면 되고, 그냥 일반적인 피부 상태다 하면은 그냥 크림을 바르셔도 됩니다. 어쨌든 효과 면에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걸 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그 항진균제들 중에서 라미시라고 보통 그 카네스텐을 제일 많이 쓰죠. 근데 얘네들은 어디에 무좀균이 있느냐에 따라서 사용하는 기간이 좀 다릅니다. 이게 이제 각 연구 결과마다 조금씩 발표마다 좀 달라서 전 이제 국립암센터에서 그
발표한 루스레터라고 해서 발표한 자료를 근거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2014년도 자료예요. 말씀을 드리면 테르베나핀의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냥 족부백선에 보통 사용하실 때는 테르베나핀은 보통 하루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심하지 않으면 한 번, 심하면 두 번까지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족부백선의 경우에는 보통 1주에서 4주간 사용한다. 1주에서 4주간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간무좀이 있어요. 지간무좀이 사이. 지간무좀이 사이 무좀에는 하루에 두 번을 사용하셔야 되시고, 하루 두 번 사용하시면서 일주일을 사용하신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조금 더 좋겠죠. 체부백선, 몸에 있는 체부백선이나 또는 그 완선, 우리가 사타구니 사이에 있는 완선, 이제 뭐 고부백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피부 칸디다증 같은 경우에, 이러한 경우에는 보통 1, 2주 정도 사용한다. 1, 2주 정도 사용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하게 쓴다는 거예요. 치료 기간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증세가 그 정도에 괜찮아져도 지속적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어우러기 같은 게 있어요. 거뭇거뭇하게 이렇게 오르는 어우러기의 경우에는 2주를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액제의 경우에는 테르베나필 액제의 경우 스프레이 형태로 나오잖아요. 이 액제의 경우에는 사용기간이 조금 다른데요. 족부백선이나 고부백선, 완선이라고 말씀드렸죠. 완선이나 체부백선의 경우에는 1일 1회 사용하고 보통 일주일을 적용기간으로 잡습니다. 그런데 피부 칸디다증의 경우에는 2주 사용기간을 잡는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카네스텐은 사용하는 것이 조금 더 간단한데요. 하루에 두세 번 발라야 되고 조금 더 자주 발라야 되죠. 하루에 두세 번. 클로트리마졸은 하루에 두세 번 정도 발라주시고 보통 적용 기간은 3, 4주 정도 피부 진균증, 뭐 족부백선이든 다른 그 진균증에도 보통 3, 4주 정도의 적용 기간을 두고 독특하게도 클로트리마졸은 뒤에 단서가 하나, 조항이 하나 더 있는데요. 치료가 완전히 끝나서 보이지 않아도 환부의 그 진균성 질환이 보이지 않아도 2주간은 더 치료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고 각 제제별로 치료 기간이 좀 다르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피부 외용제, 특히 이제 진균에 사용하는 제제들이 정리가 좀 잘 되셨나요? 물론 처방용 다른 제제들이나 이트라코나졸 등등등 다른 제제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많이 쓰는 두 가지 제제를 제가 말씀드렸고 그 피부 외용에 적용하는 양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제제든 간에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스테로이드는 이거하고 달라서 스테로이드는 사용하는 방법이 제가 그 배현약사의 그 셀프 메디케이션에 보면은 자세하게 또 나와 있으니까 스테로이드 외용제는 뭐 핑거 유닛, 원 핑거 유닛 이런 핑거 유닛 단위로 사용해서 양을 정확하게 쓰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한 여름 나시고요. 무좀약 대충 사용하지 마시고 정확한 방법을 이용해서 사용하신다는 거 기억해 두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들으셨던 정보가 많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알람 설정도 해주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